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제 뭐 엄청 많이 돼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재판이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예. 그다음 국정농단에 대한 이제 재판들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방금 포토라인에 섰지만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술을 안 주면 예. 말을 못 한다고 이야기. 술을 먹고 나서 네. 뭘 한다. 그리고 내란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했었던 그날도 완전히 만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 예. 뭐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 포트라인 세워서 아주 그 자존심 상하게 하고 굴욕감을 줬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직접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지. 예. 물론 우리들은 기쁘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물론 예, 그렇죠. 예, 예. 뭐 포토라인에 섰었던 다른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권 이야기 안 했거든요. 국민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막 피해 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언론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뭐 언론계 생활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언론이고 뭘 떠나서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되는 부분으로 그 경제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익되는 부분으로 움직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가치를 더 우선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중심축이 선을 넘냐 안 넘냐 저는 좀 사실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이쪽 동조하는 세력들은 어떤 공익의 가치보다는 자기들 세력의 이익, 나의 개인적 이익에 좀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런 어떤 공익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 예. 부족하다. 예. 그 내용 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근데 좋은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란 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 내란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기소를 해야 될 건들이 여러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검찰이 이제 내란 건만 이렇게 딱 뚝 띄어가지고 그 부분 이제 일정 부분만 어떻게 보면은 12월 3일 그 하루만 이게 꼭 범죄 행위냐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기소도 하고 그러다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시간을 갖다 끌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구속 기간이 끝나가지고 풀려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풀려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보석 신청을 하니까 보석 신청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것 때문에 또 설왕설래하고 국민들이 엄청 속이 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용현 건에 대해서는 예. 보석 신청을 하다가 해줬는데 김용현이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며칠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아. 또 보석을 하면은 또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굳이 뭐 며칠 뒤에 나가는데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보석을 하면 또 일정 기간은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집에만 있어야 되고 조건이 이런 있으니까.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을 피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쪽 사람들 변호인들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무슨 조언을 받았는지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 변호인들도 보면은 대부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정말 이 사람들 자기가 이제 의뢰받은 의뢰인을 위한 뭐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좀 웃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예. 김용현은 보석 신청해가지고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돈도 안 내고 나는 그냥 버티겠다 그렇죠. 했는데 특검에서 그렇죠. 야, 안 돼. 다른 건이죠. 그렇죠. 다른 건 아니라 파생되어 있는 건인데 불구하고 검사들 기존에 있는 법무부에서 그날 딱 쪼개가지고 죄들을 갖다가 어떻게 적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소를 갖다가 안 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번에 특검에서 그 부분의 일부를 또 추려가지고 재구속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과가 재구속됐습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 거고요. 네. 김여뿐만 아니라 뭐 윤석열, 김건희 관련자들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 특검이 받으신 그분들이 특히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울 고검장을 했거든요. 문재인 네네. 정부 때. 그때 윤석열이가
그 중앙지검장 했을 때 네네. 그래서 같이 뭐 검찰총장 후보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가까운 듯 먼 사이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가까운 듯 먼 예. 사이. 뭐 아주 뭐 칼잡이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어떻게 보면 꼭 그거를 이제 복수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이제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네. 수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명쾌한 수사, 기소, 재판, 판단이 이루어져서 책임을 지는 그걸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특검에서 예. 그거하고 관련해 갖고 김영현 건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예. 이제 통과돼 가지고 예. 재구속이 됐고요. 이거 재구속이 아니죠. 구속 연장이 돼 버리고 예. 고속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청 관련된 사람 한 명은 또 이제 서울경찰청 예. 같은 경우는 보석 신청해서 보석으로 나왔고요. 여인영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보석 신청했는데도 기각돼 가지고 계속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조금 분리가 조금 잘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예. 새로운 걸로 해 가지고 체포영장 예,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이제 기각됐죠. 기각됐는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좀 일반인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자주 듣다 보니까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맞아요. 명쾌하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틀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구속영장 신청이 주로 언론에 많이 뜨지 네네네. 체포영장 신청은 언론에 많이 안 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 신청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언론에 많이 떴는데 이게 이제 조은석 특검이 그 아주 독사 같은 기질이 있고 네. 수사도 잘하지만은 정무적 판단도 아주 잘해요. 아, 예. 이게 지금 언론에 일부러 띄운 거 쇼입니다, 아, 쇼. 네, 네, 쇼. 일부러 체포영장. 이거는 뭐 체포영장이 발부되냐, 기각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예, 예. 체포영장이 신청됐다고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체포영장 기각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사전에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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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체포영장을 갖다가 한 것은 그 전에 윤석열이 체포영장을 갖다가 신청한 특검 자체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라 특검 조사를 갖다 자기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을 갖다가 신청하자마자 갑자기 답변서에다는 나는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뭐 경찰 수사는 안 받겠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도 뭐가 안 받겠다. 문제가 있다 없다 네,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공정하지 태세가 않다. 확 바뀌었죠. 그게 보면은 조은석 특검이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체포영장 일반 사람들이 구속력 하는 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체포영장은 단순히 인신만 특정 기간 동안 48시간에 와가지고 조사하고 끝나서 구속이 안 돼 버리면 그냥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조사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데 만약 본인이 묵비권 행사하거나 뭐 이렇게 그 수사 협조 안 하면 48시간 동안 그냥 묶어두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구속영장은 아예 딱 구치소에 집어넣어 놓고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는데 체포영장. 일부러 네, 네. 너 이렇게 계속 하면은 너 이렇게 당하니까 조심해. 좋은 말 할 때 와서 와라. 조사 받고 기회 줄 때 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필요한 것은 처벌을 받아라. 이렇게 삐대다가는 너 더 크게 이게 검찰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괘씸죄거든요. 예, 예. 그것을 하여튼 뭐 수사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윤석열이 죄가 괘씸죄로 뭐 더 가중된다, 덜 가중된다 할 게 없이 얘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든요. 원래 얘가 저지른 죄는 사형을 사형을 100번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호미로 막을 걸 옛말에 가래로 못 막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본인이 그 해적 의견을 내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 했었으면은 차라리 덜 창피했을 것을 뭘 잘했다고 끝까지 버티기고 잘못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참담한 현실을 더 마주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나온 것이 오늘 아침 왔지만 더 팩트라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사진 기자가 네. 아주 그 사진을 잘 찍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더팩트 쪽에 근무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제일 그래도 관심사였던 것들은 휠체어를 타고
김건희가 퇴근을 했다. 그 쓸데없는 쇼에 강해요. 네. 그런데 더 팩트에서 찍은 사진에는 네.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나서 네. 그냥 걸어서 네. 걸어 다녔다.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언론이 많이 죽진 않았다. 아, 그럼요. 네,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그럼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언론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사나 기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싸잡아서 뭐 욕할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부 어용 언론, 어용 기자들도 좀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왜곡이라든가 허위된 어떤 정보에 현혹될까봐 그게 조금 그 우려스러운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 김건희한테 소환 조사해가지고 또 출석해가지고 이렇게 조사 받으라고 하면 휠체어를 갖다가 타고 나타날 일은 없어지게 됐다. 그렇죠. 네. 아니 또 모르죠. 또 며칠 있다가 또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있다고. 아 지금까지 그 살아온 길을 보면은 뭐엔 생쇼 많이 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생쇼를 하더라도 예, 이 특검한테는 못 이깁니다. 네. 의사 진단서 가져와. 이 의사 진단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또 확인할 것이고. 아니 근데 그 예. 의사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아니 근데 그 의사가 진단서 끊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의사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산병원 근무하신 분들이 뭔 죄입니까? 네네. 대한민국 탑5 최고의 병원 의료진들이 그 의사들 그 거기 있는 변호사 간호사들 제일 힘들게 한 게 윤석열 아닙니까? 네. 의료 대란 일으켜 가지고 전공이 다 나가서 매출 떨어져 수술도 50% 이상 절반 밑으로 떨어져 그래놓고 자기가 그 병원을 가가지고 우울증 했다고 그 생쇼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만 진단서를 갖다 또 그렇게 끌어준 사람은 전적이 있었다.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신상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신상을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예. 예, 저희도 다른 데서 이제 더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안 하면 저희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예. 그렇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